세월이 참으로 무심하게도 흐릅니다. 어느덧 시린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12월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맘때면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한 해가 저무는 아쉬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내년 한 해를 어떻게 버텨낼지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기 때문일 테지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내가 갈 곳이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시는지요? 70세 되신 이순자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신청 날짜가 단 일주일 지났다는 이유로 주무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1년을 기다려온 기회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심정을 어찌 다 말로 하겠습니까? 주무관님, 제발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매달리던 그 뒷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야속한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할머니는 그렇게 허무하게 1년을 보내야 하셨지요. 그런 일이 올 12월에도 또 반복될까봐 제가 이렇게 마음이 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단 한 달뿐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나이의 1년은 젊은이들의 10년과도 같은데 그 귀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올해는 나라에서 큰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가 115만 개로 늘어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 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월 7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3만 6천 개나 더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더 준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어르신들이 더 전문적이고 보람찬 일을 할 수 있는 마당이 넓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듯 정보라는 것은 제때 알고 준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모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또다시 긴 겨울을 외롭게 보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수많은 어르신과 상담하며 느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준비된 마음과 정확한 날짜가 합격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12월의 신청 날짜는 2번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놓치면 내년 겨울이 올 때까지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2025년에는 98만 개였던 일자리가 2026년에는 115만 2천 개로 늘어납니다. 무려 5만 4천 개가 증가한 것인데 이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분들이 많았지만 올해는 그만큼 합격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증거니까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이토록 대폭 늘어난 것은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경륜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월 76만 원이면 1년에 912만 원이라는 큰 돈이 됩니다.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월 110만 원이 넘는 생활비가 생기니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김철수 할아버지는 67세에 이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얻으셨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점심을 돕는 일을 하시는데 아침 9시에 집을 나서서 12시면 끝이 납니다. 그 짧은 시간이 할아버지에게는 하루 중 가장 빛나는 시간이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할아버지하고 달려올 때면 텅 비어있던 가슴이 가득 차오르는 기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게 노년의 가장 큰 보약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쥐어줄 수 있는 그 자존심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해서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을 때는 병도 비껴가는 법입니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한 달에 60시간 정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루로 치면은 3시간 정도인데 한 달에 20일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닷새 정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니 건강을 지키기에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거나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돕고 혹은 공공기관에서 길을 안내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며 쌓아온 그 지혜와 인내심을 그대로 녹여내면 되는 일들이죠. 신청 자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괜찮고 국민연금을 조금 받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소득이 적은 분들이 우선순위에 있겠지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만큼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동네 박영수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을 50만 원 정도 받으시기에 본인은 자격이 안 될 줄 알고 지레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등을 떠밀어 신청하게 했더니 덜컥 합격하셨지 뭡니까? 지금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며 정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연금 받는다고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세상은 두드리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는 법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공익활동형 일자리입니다. 이것은 월 29만 원을 받게 되는데 사회 서비스형보다는 금액이 적지만 그만큼 일하는 시간도 짧습니다. 한 달에 30시간, 즉 하루 3시간씩 열흘만 나가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가볍게 산책하듯 나가는 것이니 몸이 조금 고단하신 분들에게는 안성맞춤입니다. 73세 되신 최순자 할머니는 공원 관리 일을 하십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매일 나가는 것은 부담스러웠는데 일주일에 2-3번 공원 청소도 하고 동네 사람들 만나 담소도 나누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기초연금 34만 9천 원에 이 활동비 29만 원을 더하면 60만 원이 넘는 돈이 생깁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고마운 돈이지요. 공공시설을 깨끗하게 닦고 도서관을 돌보며 마을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이 일들은 우리 노인들이 마을의 어른으로서 대접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만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라에서 형편이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인 분들에게 드리는 돈이죠.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월소득이 228만 원 이하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이미 공익활동형에 참여할 자격 하나를 갖추신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넉넉한 활동비와 전문적인 일을 원하시면 사회 서비스형을 가벼운 활동과 여유로운 시간을 원하시면 공익활동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집안에만 웅크리고 있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나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아서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작년에 이정자 할머니가 오셔서 일하고 싶다 하셨을 때 생계급여 수급자라 안 된다는 말을 전해야 했던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오직 생계급여만 안 되는 것이니 본인이 어떤 급여를 받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에 다니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는 분들도 원칙적으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미 나라에서 인정하는 일자리가 있는 분들이니까요.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일하기 어려운 상태로 간주하여 제외됩니다. 다만 인지 지원 등급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일해도 좋다는 진단서를 써주시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에 이미 여러 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욕심내지 않고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미덕이겠죠.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력에 큼지막하게 표시해 두십시오.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입니다. 단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이 기간에 우리의 내년 1년이 결정됩니다. 어떤 분들은 선착순이냐고 묻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점수제로 뽑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지켜보니 일찍 신청하시는 분들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류를 일찍 내면 담당자들이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고 혹시라도 빠진 서류가 있으면 보충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12월 말에 닥쳐서 허겁지겁 신청하다 보면 중요한 서류를 빠뜨리기도 하고 마음이 급해져서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담당 주무관들도 사람인지라 여유 있을 때 찾아온 어르신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법이지요. 작년에 이순자 할머니가 일월 중순에 찾아와 우시던 모습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이미 문은 닫혔고 기차는 떠난 뒤였습니다. 그 눈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준비물을 챙기십시오. 첫째는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꼭 챙기시고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수급증명서를 미리 동사무소에서 떼두십시오. 그리고 요양보호사나 조리사 자격증 혹은 운전면허증이나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그 사본을 반드시 준비하십시오. 이런 자격증들이 합격을 결정짓는 귀한 가산점이 됩니다. 평생 일하며 따놓은 그 증서들이 이제야 제값을 톡톡히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느냐고요? 가장 편한 곳은 집 근처 주민센터입니다. 평소 자주 다니시던 동사무소에 가서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그리고 대한노인회에서도 접수를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12월 1일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더 준비하면 좋을지 물어보시고 담당자 전화번호라도 하나 받아두시면 마음이 든든해질 겁니다. 미리 길을 닦아놓는 자가 험한 길도 편히 가는 법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도 있지만 우리 같은 세대에게는 컴퓨터 화면보다는 사람 얼굴 마주보고 서류 내는 것이 훨씬 확실합니다. 혹시라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많으시면 1544-3388로 전화해 보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상담 전화인데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이 사시는 곳 근처에 신청 장소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미리 마음속으로 정해 두십시오. 아이들을 좋아하는지, 책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꽃과 나무를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해야 1년 내내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노동이지만 즐겁게 하는 일은 수행이요 놀이입니다. 건강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너무 무리한 일을 선택했다가 몸을 상하면 아니한만 못합니다. 내가 매일 3시간 정도는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는지 혹은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기력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노년의 노동은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어야지 삶을 갉아먹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2월 1일 그날은 단순히 서류를 내는 날이 아닙니다. 나의 내년을 설계하고 나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마음을 정갈히하고 서류를 하나하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의 뒷모습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합격의 문을 열기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인 일자리는 점수제로 선발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는데 그 기준을 알면 합격의 길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소득 수준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도 같습니다. 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먼저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소득이 낮을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들이 국민연금까지 넉넉히 받으시는 분들보다 앞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는 일자리가 워낙 많이 늘어났기에 예전보다 문턱이 훨씬 넓어졌으니까요. 두 번째는 가족의 상황을 봅니다.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가족과 함께 북적이며 사시는 분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혼자 계시면 난방비며 식비며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니 그만큼 일자리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도 그 고독한 무게를 알아주는 것이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활동 역량과 경력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몸에 익힌 기술들, 남을 위해 봉사했던 시간들이 다 점수가 됩니다. 신청서를 쓰실 때 빈칸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작은 봉사활동 하나라도 적으시고 옛날에 하셨던 일들도 자랑하듯 말씀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만난 한 어르신은 평생 식당을 하셨는데 신청서에는 그냥 무직이라고 쓰셨더군요. 제가 그게 아니라고 평생의 손맛이 얼마나 귀한 경력인지 말씀드렸더니 그제야 조리보조 일자리에 신청하여 합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자체가 가장 큰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것 없습니다. 그저 담당자와 나누는 짧은 대화라고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이 대화에서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 건강합니다. 매일 운동을 거르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눈빛에서 생기가 도는 분을 어떤 담당자가 마다하겠습니까? 밝은 미소와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일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마음, 그것이 100장의 서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만약 점수가 낮아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되시나요? 설령 이번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면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생길 때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나라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말고도 지역사회에서 수시로 모집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고 싶다는 마음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로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인생 100년을 사는 우리에게 1년의 기다림은 어쩌면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준비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 115만 개의 일자리 중 분명 여러분을 위한 자리 하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조금 고단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법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일을 하려 하는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아침마다 나를 기다리는 장소가 있다는 그 설렘 때문에 우리는 길을 나서려 하는 것입니다. 그 진심이 신청서에 담기고 면접관의 귀에 전달될 때 합격의 기쁨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이것만은 가슴에 꼭 담아 두십시오. 일자리는 115만 2천 개로 늘어났고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희망이 더 생겼습니다. 월 76만 원을 받는 사회서비스형은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월 29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27일까지이니 12월 첫째 주에 서둘러 움직이십시오. 신분증과 자격증 그리고 따뜻한 진심을 챙겨서 동사무소나 복지관으로 향하십시오. 11월인 지금 당장 하실 일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기초연금 수급 증명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1544-3388로 전화해서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지 물어보십시오. 미리 준비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법입니다. 저는 지난 세월 수많은 어르신이 일자리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른한 세대신 정순자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도 멀리 살던 할머니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셨죠. 그러다 노인 일자리에 합격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시더군요. 선생님, 저도 이제 갈 곳이 생겼어요 하시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반년 후에 만난 할머니는 전과는 전혀 다른 분이 되어 계셨습니다. 굽어있던 허리는 꼿꼿해졌고 얼굴에는 발그레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본인도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라 하셨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인생의 활력을 찾으신 것이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식상할지 몰라도 우리 노인들에게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주름진 손은 그동안 가족을 먹여 살리고 세상을 일궈온 훈장입니다. 그 손이 이제는 이웃을 돌보고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데 쓰일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인내와 지혜 그리고 사람을 품어주는 그 따뜻한 마음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씨를 잘 살려 12월 1일 당당하게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삶에 대한 예의자 나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당장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십시오. 1544-3388.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곁에서 돈이 되고 살이 되는 귀한 정보들을 정성을 다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은행원도 잘 알려주지 않는 평생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통장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금보다 더 든든한 소식이 될 터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감기 조심하시고 마음만은 언제나 따스한 봄날 같으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부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